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중국, 미국의 화웨이 제스처 보내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1대1로를 제동을 걸기 위해 준비 중인 미국에게 중국이 화웨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이미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력쇼까지 보여줬고, 바이든 대통령과 첫 영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탈탄소를 주제로 가지고 미국의 설득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 중국의 화웨이 제스처입니다. 미국과 EU가 W3B 정책으로 중국의 1대1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게 화웨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면서 공동성명을 깜짝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느껴야 되는 것은 지금 어떤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기후협약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영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미국의 화웨이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전력쇼를 했던 중국이 미국의 주지사 선거에 사실상 민주당의 참패를 거두면서 이 전력쇼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석탄채굴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민주당, 특히 바이든 정부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기후 문제를 가지고. 공동선언문을 일단 확인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 중 양국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협약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2015년 당시 부통령이 누구였냐? 지금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었다는 거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협정을 했죠. 그런데 이 협정을 할 때 미중이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탈퇴를 해버리죠. 탈퇴를 했는데 다시 들어가면서 지금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 위해서 양국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 지원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동원해야 한다는 목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자기들은 아직까지 뭐다? 개발도상국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1000억 달러를 동원하는데 얼마나 도와줄까라는 의문점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중국 기후특사인 세존화는 이날 글래스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국은 모두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현재 노력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인식하기에 기후 대응을 공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양국이 실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협력을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전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에 대해서 찬밥을 말하자면 쌩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지난 9월 초에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중국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중국 내 담당자였던 왕이, 한정, 양쯔쯔 줄줄이 대담을 비대면 대담을 합니다. 회담 자체를. 그러면서 미국에서 원하는 본 주제인 기후변화 논의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당시 중국 측은 두 벌의 리스트 그리고 세 가지 한계선을 이유로 대화를 틀어버렸는데 이번에는 입장을 바꾸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그때 당시 언급했었던 두 벌의 리스트 그리고 세 가지 한계선은 지난 7월 26일 텐진에서 열린 왕이 부장과 윈디 셔먼 부장관 회담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벌의 리스트 중에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 및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이것을 풀어달라. 그리고 중국 지도자와 관리, 정부 부분에 대한 제재도 풀고, 중국 기업 탄압도 풀고,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도 풀고, 공자 학원 탄압도 풀고, 중국 매체를 외국 에이전트나 외국 외교단으로 등록시킨 조치나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 인도 취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누가 했냐? 지금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했던 것을 모두 다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입니다. 중국 일부 유학생의 미국 비자 거절, 그리고 중국 국민의 미국 내 불공정 대우, 미국 불법 분자의 주미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대한 소란과 충돌, 미국 내 반준 정서 조당, 그리고 중국인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이 두 벌의 리스트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때 정책적으로 딱 걸어버린 거고, 두 번째 내용들도 절반가량이 지금 어떻게 돼요? 트럼프 행정부 때 해놨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중국에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한계선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전복, 그리고 중국의 발전 경로 차단, 중국의 국가 주권 침범, 특별히 대만을 감싸고 있는 미국과 같은 경우도 이 국가 주권 침범으로 보는 거죠. 일국 양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미국의 행동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주의 건들지 마. 그리고 중국이 발전하는데 제재를 걸어서 우리 발전을 망가뜨리지 마. 이 세 가지 한계선을 하지 말아야 될 한계선으로 그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여러 번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한계선이나 세 가지 조건을 꼭 들어줘야만 미국이 원하는 아프간 협정, 그리고 기후변화 협력을 하겠다. 특별히 이번에 언급됐던 것이 기후변화 협력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력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변화 협력을 해주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중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탈탄소를 이유로 해서 전력난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 멍한저우 화웨이 부회장의 석방이 되어버렸죠. 결국 미국에서 멍한저우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후변화를 매개로 해서 다시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됐냐, 이 문제 중에 일부가 해결이 어느 정도 물밑에서 작업이 되어 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힘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힘이 약하면, 공화당이 득세하면 누가 올라와요? 트럼프가 올라오죠. 트럼프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버지니아주와 지금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 져버렸죠.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 져버리고 뉴저지주에서는 간신히 1%포인트 차이로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두 군데, 버지니아주나 뉴저지주나 모두가 원래 민주당 텃밭이에요. 텃밭이어서 사실상 진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까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15일 날 시진핑과 바이든의 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당장 무슨 대화를 했는지 대화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개선상만 될 것만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대화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대화가 나오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지금 이런 전력난도 다 탈탄소거든요. 기후변화 협약, 이것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밀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전혀 한마디도 말이 안 들어갔는데 왜 지금은 되느냐, 왜 갑자기 돌변해서 잘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꿍꿍이 속이 뭐느냐?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제사회 문제는 주고받기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해서 그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했을 때 처음에는 퇴짜로 놨던 중국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미국의 의견을 받아들였느냐라는 그런 이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상, 추측 이런 것들을 해보고 지금 현재 미국의 주류 자체가 공화당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현재 이런 이야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이야기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이야기죠. 11월 15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